자, 천일문 기본 유닛 63입니다. 관계 대명사인데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거나 또는 서술형에 필요한 수식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관계 대명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분사라는 수식 구조도 사실은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에 대한 부분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독해를 하는 데 필요한 구조 분석 그리고 서술형을 이제 쓰는 데 필요한 수식 구조의 파악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라는 건 이래.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 결국은 애들이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자기가 대명사로서 자기가 끌고 나오는 문장에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주어 목적어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이 되고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애가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 녀석이 이제 관계대명사 앞에 온다 그래 주로 선행사 앞에 온다. 그래서 이 녀석이 사람이면 관계대명사는 후가 되겠죠. 일반 명사면 위치 그리고 대신 이제 사람 사물 모두의 후하고 위치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애가 주격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접속사면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뒤에는 바로 누가 따라온다? 동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해가 실제로 이 동사의 주어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예요. 그 녀석을 후나 위치나 대시 대명사로 이 선행사 명사를 대신 받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애가 목적격이다 라는 건 이 명사가 목적격일 때는 이제 후만 훔으로 바뀌고 위치하고 대신 형태가 같죠. 그러면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로 이 동사의 목적어가 원래 누구다 해석해보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어 역할을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근데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습관적으로 생략을 시킨다. 물론 이제 목적격이라고 할 때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선행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세 가지 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은 후자 하나로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후자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의 명사. 자, 소유격은 특징이 반드시 명사하고 함께 써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소유격인 whose는 뒤에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와서 해석해 보면 이 명사의 명사.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의 whose job,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whose job, 그 사람의 직업이 뭐뭐이다. 그래서 이 whose 소유격이 그 명사를 데리고 나올 때 이 구조가 이제 뒤 전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등 레벨에서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에 대한 출제가 좀 있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는 부분은 이제 항상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런 식으로는 거의 잘 안 묻고, 묻기도 해요.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나오는데 쉬운 거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주격을 볼 때는 꼭 하나 기억할 게 뭔가 하면 항상 이 관계대명사 주격이다라고 하는 건 주어 역할이니까 뒤에 동사가 따라오겠죠. 그럼 이 동사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라는 판단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서술형을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선행사를 판단해서 선행사에 맞게 수일치를 시키자. 자, 그래 놓고 이제 보세요. 이걸 할 때 앞에가 셰프, 주방장 사람이니까 후다.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문장을 보는 눈이 안 생겨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를 헛하게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문장을 볼 때 문장 구성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동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장을 볼 때는 누구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아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접속사가 해결돼요. 쌤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합니다. is looking이라는 동사. 그리고 누가 있어요? specialize in은 전문으로 하다요.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동사가 두 개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단순한 접속사가 못 나오는 게 뒤에 따라 나오는 specialize라는 동사의 누구 역할을 해야 돼? 주어 역할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접속사면서 주어나 또는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관계 대명사밖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접속사면서 specialize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누구를 쓸지는 선행사를 보는 거죠. 지금은 셰프 사람이니까요. who specialize in 이 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자, do not accept라는 동사 그리고요 do not belong to 동사.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의 연결이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 do에 주어가 없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주격이 누구예요? which가 되는. 패키지를 받으니까 that을 써도 됩니다. 근데 whose라는 소유격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명사하고 함께 쓰게 된다. 자, 3번은요. went to 갔어요. 동사.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오죠. 접속사가 필요해요. 자, 근데 뒤에 bestselling product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which를 보세요. which는 베이커리를 수식하는 구조는 나쁘지 않지만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product이라는 주어가 있고 비동사 뒤에 보호까지. 그러니까 which라는 대명사로서의 역할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명사를 데리고 와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뭐예요? 그 빵가게의 가장 잘 팔리는 물건, 상품은 브라운이다. 그래서 그 빵가게의 bestselling product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된다. 그래서 소유격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구조적인 판단도 하지만 그 가게, 그 베이커리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가장 잘 팔리는 제품, 그 가게의.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뭐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들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내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자,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경우가 뭔가 하면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요. A fish하고 it scale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여기서 are blue and purple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가 필요한데 보세요. 이 물고기의 스케일 비늘이죠. 그러면 뭘로 연결해야 될까? 접속사면서 이 scal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 물고기의 비늘이죠. 누구로 쓴다? whose scales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그 클래스가 수업이 학생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물리학의 기본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하고 they가 같죠. 그러면 요 두 문장을 요 스튜던츠를 이제 사람이니까 누구로 받으면 될까? 관계대명사 who로 받는데 뒤에 are learning. 지금 이 they가 주어 역할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접속사면서 are learning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선행사니까 who 또는 that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니다. 6번을 보면 이제 백호라고 흰색 호랑이들. 아주 희귀한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only 존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시 받는 게 real gene이 되죠. 그게 10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호랑이가 real gene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희귀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자, is only present. present는 존재하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접속사면서 i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이 되겠죠. 이 it이 지금 자기가 데리고 나오는 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로? which나 that으로. 이제 일반 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which나 that 중에 하나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들을 차단을 하죠. 그들의 컨텐츠가. 그럼 여기서는 이 there가 누구예요? 앞에는 인터넷 사이트의 컨텐츠가 되죠. 그러면 자, 블락이라는 동사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을 하는데 이 인터넷 사이트의 컨텐츠들입니다. 들이 그러면 이 there를 소유격으로 접속사면서 소유격 컨텐츠를 수식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whose contents are not suitabl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8번을 보면요. 자, 이때는 children하고 누가 같아요? they가 같죠. 이건 이제 해석과 구조 판단을 통해서 그럼 이럴 때는
이 children 다음에 이 they가 이끄는 문장이 관계대명사 구조로 뒤에서 수식 형태로 붙어야 됩니다.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Don't get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they가 주어 역할이죠. 뒤에 따라 나오는 don't get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 필요한 거. 선행사가 children 아이들이니까 who, not, that.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이제 그대로 쓰지만 선행사가 children 아이들 복수니까 don't 복수형으로 get enough sleep. 그리고 이제 are가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 패턴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 자리의 명사를 공통된 분모로 가지고 문장을 합칠 때는 이 주어 자리의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수식 구조가 붙고 원래 문장 구조들이 뒤에 이 수식 구조 뒤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과 소유격의 개념, 그리고 특히 문장들을 볼 때 쌤이 반드시 동사 중심의 문장 구조 분석, 동사가 두 개일 때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바로 접속사 뒤에 나와야 한다면, 그러면 접속사면서 이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라는 거죠. 그게 영어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접속사면서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것도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격으로? 목적격으로. 그렇죠? 소유격은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 주는 거, 구조적인 판단도 함께 해주자. 자, 여기까지 유닛 64의 주격과 소유격 관계대명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